뭐 사실 시간은 훨씬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오늘 토론이라고 했지만 사실 토론을 뭐 이렇게 뭐 과거에서 하자는 건 아니었고 저희 이제 못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이 토론을 마련했는데 아까 저희가 쉬는 시간에 이제 출연자 발표하시는 분들이랑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최성호 소장님은 어떻게 돈을 벌까? 여기 수익 모델은 뭘까? 네, 그리고 신혼생활은 정말 괜찮은 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한번 수익 모델 지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뭐 비밀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네. 아, 네. 신혼생활은 괜찮습니다. 신혼생활은 괜찮고요. 오히려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이제 사실 만난 건 10년 됐기 때문에 9년 차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볼장 안 볼장 다 본 상태여서 오히려 지금 더 사이가 좋고 뭐 수익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돈 버냐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듣는데 뭐 저희는 뭐 영업 비밀 이런 거 그냥 다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운영관리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션을 보면 이 사업은 기획자, 그다음에 건물주, 그리고 테넌트 브랜드들 이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서 그 저희 이제 이 브랜드 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성수동이든 어디든 혼자 오픈을 해야 된다면 크게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비용이 들 텐데요. 그 운영관리비, 그다음에 월세, 그다음에 보증금, 그리고 건축 설계비 감리비, 뭐 시공비. 근데 이제 그 설계비 감리비 제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보증금 월세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내야 되는 건 두 가지 항목인데 운영관리비랑 그 건축 시공비에서 공유면적 비용과 공용면적 비용을 n분의 1하고, 그다음에 개별 비용을 본인이 내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건물주분이 뭐 설비나 그런 그런 전기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또 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운영관리비가 뭐 전기세, 수도세도 있지만 이 공간에서 최소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3명에 청소, 그다음에 총괄 매니저, 디자이너 이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제 저희가 최소로 책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와 있는 17개 브랜드들이 n분의 1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뭐 공간 대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금씩 하니까 대관이라든가 촬영 뭐 여러 가지 콜라보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가 수입으로 잡히고 있어서 최소한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세팅할 때부터 손해 안 보는 정도로만 일단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금 제주도라든가 다른 지역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건물주분들하고도 전국에서 이제 연락 오시는 건물주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는 건물주도 이제 심사를 하는데 이제 해서 이제 세팅이 되면 좀 점점 늘어나고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하지만 이런 개개 프로젝트에서는 특히 첫 번째에서는 저희는 수수료도 받지 않아요. 백화점 구조 같은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브랜드들이 최대한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도 그 고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우리 브랜드들 돈 많이 벌게 하려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괜히 옆에서 오늘은 뭐 장사 안 됐어 그러면 뜨끔해가지고 이제 괜히 혼자 뜨끔해서 어떻게 하지 뭘 하지 막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프로젝트가 레퍼런스가 잘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되는 데만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수수료나 이런 거 없이 올인해가지고 우리가 3년 정도 됐을 때는 당신들이 다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거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으쌰으쌰 해서 이 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팀은 저희가 이제 퇴출을 시키고 있고 벌써 한 팀 퇴출을 시켰습니다. 이제 3개월째가 됐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가차없이 하고 대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인센티브를 주고 계속 연결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좋은, 더 열심히 하는 브랜드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 같이 공동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은 아닌데 아까 그런 의견도 나왔어요. 대표님이 이제 발표하실 때도 그 말씀 약간 하셨지만 이 주변 동료분들은 너무 이제 상당히 높아 보인다. 네. 네.
약간 계약문화 비교하면 또 약간 좀 그런 부분에는 고민도 있을 것 같다. 네.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네. 네, 질문은 아닙니다. 혹시나 네. 이제 저자분이나 아니면 오늘 발표하신 분한테 질문 있으시면 뭐 한두 개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은 질문인데요. 네.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포션이 한 60% 정도를 네.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직은 이제 뭐 그런 기간이 좀 충분히 남아있긴 한데 뭐 각각 그 이렇게 브랜드마다의 그런 것들을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 건지 아니면요 유치해서 그 정도로 목표로 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역 상생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십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막 세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각 저도 느끼는 것도 저도 계속 주인들 오면 1대1로 다 설명해주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저도. 그리고 이제 모든 브랜드 대표님들, 매니저분들 다 친절하게 엄청 밀접하게 오시는 분들 설명해주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다 꼭 했었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얘기를 좀 종합해서 들어보면 그건 아직은 어림잡아인 건데 대부분은 아직은 외부에서 많이 오세요. 이런 것들을 신기해하고 궁금해하는 전국에 계신 외부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이고 근데 저희는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려고 하고 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뭐 코로나든 뭐든 뭐가 툭툭 터졌을 때 그래도 최대한 덜 영향 받으려면 동네 장사, 단골 장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취지 자체도 이 지역을 조금 좋게 바꾸자는 취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저희 컨텐츠와 공간과 브랜드들을 이 주변 지역의 생활권자들, 그러니까 주민들 실제 사는 사람들이나 주변 기업들이 또 많아요. 이런 분들을 이제 중독시키고 싶어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 계속해서 뭔가 삶의 대한 방식에 대한 영감도 얻을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그 루틴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독시키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고 싶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 이게 뻗어나갈 때도 물론 이제 그 지역적으로 이제 전략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지역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도 그 지역 특성에 맞춰가지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이제 생산해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이제 기반을 두고 거기서 이제 안정이 되니까 외부에서도 그게 좋아 보여서 이제 올 수도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지역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구독권 서비스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국에 만들어진 1.15 프로젝트가 이제 네트워킹 되면 예를 들면 여기 서울에서 회원 크루가 된 분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이용하다가 제주도 1.15 프로젝트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저렴한 가격이 또 할 수 거기서 또 연결되어 있는 스테이와 함께 이렇게 또 하는 다양하게 이제 연결시켜 보려고 핸드마트 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그 지역 상생 모델로 이제 호텔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게 코로나 때 많이 호텔들이 힘들었잖아요. 그게 코로나 때 어떻게 작용을 해서 매출이 뭐 좀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게 지역 상생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좀 되게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고객 DB가 이제 7년 동안 누적이 되어 있고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자체 추산으로 봤을 때 누적 방문객 기준으로 5% 정도 표본으로 저희가 지금 고객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그러니까 인근 지역 동작구민 방문 비율이 한 F&B 기준으로 4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높이고는 싶은데 이게 이제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같이 늘어나니까 비율상으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45% 정도가 맥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코로나 기간에 당연히 매출이 빠졌어요. 저희도 상당 부분의 매출이 코로나 기간에 빠졌는데 에도 불구하고 F&B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의 7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객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평균 점유율 기준으로 55%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에 유독 그 아까 말씀드렸던 표본 데이터를 봤을 때 지역 주민 비중이 65%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뭐 얼마만큼의 파괴력이다라고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 재방문 비율이 확실히 방어력이 있다. 그 외부 변수에 대한 그런 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텔 상품이 되게 하이스카이트 같은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ADR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소식을 가지고 저희 지금 일단 5월 기준 ADR은 사실 연중으로 봤을 때 가장은 아닌데 좀 중위 정도 되는 ADR이라서 이번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3만 원 정도 ADR 유지가 되고요.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사이. 말씀하셨던 코로나 위기 기간 때에 ADR 관리를 좀 많이 저희는 ADR은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OCC로만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운영자의 스킬이나 취향인데 저희는 사실 그 점유율을 가지고 좀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객실이 많은 호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ADR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요. 저희처럼 객실이 많지 않은 호텔은 점유율 중심으로 ADR을 좀 높게 유지를 하고 점유율 관리를 하는 편이 더 좀 유리하고. 네. 사실 대표님 질문이 있어요. 예. 아까 사실은 테넌트 중에 이제 같이 행복하게 들어가시지만 결국 같이 운영하시다가 따르지 않거나 문제 생겼던 테넌트를 퇴출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가 되게 걱정이 되는 게 퇴출을 하면서 자기자본 투입이 되었을 텐데 그 테넌트 전용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뭐 보전을 하시는지 뭐 상대가 무슨 잘못이었던 뭔가 안 맞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그 나간 테넌트의 기본적인 계약 관계라는 게 있어서 사실 뭐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다양한 그 사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이제 대표님과의 사이에 사실 소송이든 뭐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초반에 그거를 고려해서 모두 최대한 그 장치를 좀 만들어놨어요. 서울시 7년 공공조직 7년에 있었을 때 겪었던 많은 일들이 그런 것들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라는 민간에서 그런 걸 하면서 저희 이제 장훈 변호사님하고 초반부터 법적 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저희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요. 전 사용대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상으로 빌리지만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임대차로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이걸 충분히 인지하고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다 인지하고 들어오게끔 그리고 퇴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인지하고 공동성장이라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미션들이 있는데 다 알고 들어오는 거고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공동성장을 저해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은 장치를 다 마련해놨고 거기서 벌점을 어떻게 매길 건지부터 다 초반에 이제 다 계약서에 다 쓰고 들어온 부분이어서 이번에도 얘기했을 때 별 문제 없이 본인이 미안하다 열심히 뭐 하지 못해서 다 인정하고 이제 나갔고 근데 뭐 사이가 나빠져서 나간 게 절대 아니고 지금 어쨌든 본인으로 인해서 다른 브랜드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걸 몇 번의 그 이제 어떤 경고 설득 막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회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제가 이제 당신 잘못했다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으쌰으쌰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결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도 이제 나가지만 대신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뭐 팝업이든 뭐든 계속해서 함께 하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그리고 2기, 3기가 됐을 때 그때 준비가 되셨을 때 다시 만나자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좋게 잘 뭐 끝났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또 이제 그 계약서에 다 너무 명확하게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아마 나중에는 또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정말 고르고 골랐거든요. 그 고르고 고를 때는 어떤 공공성 측에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극히 저와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에 대해서도 그걸 봤어요. 왜냐면 이건 제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랑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은 몇 번 이제 세게 질문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다 배제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좀 모여 있어요. 그래서 무난하고 별로 화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왕이면 좋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언젠가는 세게 소송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럴 때마다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이거를 공론화시키고 클리어하게 더 오픈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저희가 다 이제 증거를 계속 만들어 놓거든요. 저희는 이제 착하다는 표현이 그걸 유지하려면 굉장히 영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매번 모든 순간을 다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보여줘요. 이것들에 대해서. 그랬을 때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그 반상회 때 이걸 다 공개 오픈해서 내가 결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뭐 우리는 또 우리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공개적으로 우리 뭐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절차나 현재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다 오픈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뭐 아쉽지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개해서 뭐 이렇게 알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부딪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이분들도 그러니까 115 프로젝트에서 잘 되면 잘 된 이유가 있음을 사람들이 다 공감하게 할 것이고 115 프로젝트에서 쫓겨난 팀이 있다면 왜 쫓겨났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라도 다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그런 시스템을 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이 브랜드에서도 대신 그냥 가만히 있겠다면 이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왜 나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질문. 네. 최영렬 사장님. 네, 하나 궁금한 게 전에 보여주셨던 115 프로젝트 해외 사례들을 보면 국공유지를 이용해가지고 무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 하는 이 모델은 민간의 어떤 건물주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이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들은 생각이 과연 이런 형태의 건물주들이 계속 나와줄 것이냐, 건물주가 과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 그러니까 그냥 문득 드는 생각에 이 동네 토지가 되게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동네가 공업되면서 이제 자산가가 높아지면 그런 부분들은 편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습니다. 건물주들의 베네핏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면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이제 돈을 벌 건지랑도 연관이 돼 있는데 저희는 일종의 프로퍼티 디벨로퍼의 역할을 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착한 걸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뭐 증명하겠다고 아까 이제 뭐 이렇게 했었고 착한 부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싶다고 하는 그게 있는데 이제 일단은 뭐 첫 번째는 대의적으로 뭔가 사회 한역적인 민간 실험에 참여한다는 대의적인 자부심이 있을 거고요, 건물주한테는.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이제 나름 경험이 있는 건축가이기도 하고 또 뭐 덴마크 공인 건축사이기도 하고 나름의 전문 인력이 무료로 설계를 해주는데 그 설계의 범위가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이 갖고 있던 기능적인 부분까지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다 설계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이제 고쳐주는데 심호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관리까지 그 기간 동안 다 알아서 해주는데 가장 사실은 디벨로퍼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건물주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은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공간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뭐 그런 건데 저희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쓸지부터 그 토대까지 다 마련해 주는 걸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끝났을 때 건물주한테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건물주는 뭐 본인이 신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이 공간이 잘 활성화되고 있다면 그냥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됐을 때 뭐 일종의 굉장히 사랑받는 지역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사랑받는 공간이 됐을 때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치가 또 오를 수밖에 없고요. 뭐 그게 부동산 가치부터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인력이 아닌 상황이고 지금 이미 뭔가 좋은 뭐 그런 것. 근데 저희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건물주가 실제 정말 좋은 일에 이제 동참을 하는 거 맞고 그리고 이 단기 최소 3년이라는 이 개런티 기간 동안에 본인이 매달 몇천만 원씩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한 예를 들면 여기도 20세대가 살던 곳이었고 뭐 얼마씩만 하더라도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수익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분은 그걸 포기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이제 어쨌든 같이 참여를 하는 건데 저희는 저의 역할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바는 뭐냐면 건물주가 상상한 것 이상의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뒤에 되돌려받는 가치가 경제적이든 아니면 어떤 뭐 명예든 뭐든 그런 것들이 본인이 상상하던 것 이상의 가치를 되돌려받아서 뭐 뭔가 좋은 의미라고 해서 나도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이런 가치들이 또 나한테 베네핏이 있네 뭐 이런 것들이 사례가 하나 둘씩 생기게 되면 그런 거에 참여하려고 하는 건물주들은 이미 계속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연락 주고 계시고요, 사실. 뭐 전국에 있는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락 주고 계시고 제주도, 부산. 근데 저희가 지금 아직은 팀이 그렇게 막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다 쳐내지 못하고 있고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일단 여기부터 먼저 안정화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창희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6년 전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지금 다시 생각해 볼 때 계양록 프로젝트의 약간 이상적으로 그리는 모습이 변했다면 어떤 점이 변한 게 있는지랑 혹시 제2의 계양록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발표니까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6년의 시간을 20분 안에 막 말을 해야 그런 것 뿐이고 저는 뭐 그런 목표는 없어요. 그런 건 없고 한번 이렇게 하도 질문을 받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고민을 해보니까 덕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고 그 다음에 사회학을 공부했고 박사는 건강학을 공부했는데 영국에 갔을 때 대한민국은 다 세도가 좋은 시절이었는데 영국 갔더니 300년 된 집인데 뭐였고 이런 말들이 너무 멋있게 부르는 거 그냥 멋있게. 그래서 막 피자가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 많은 중국인 척하고 이 부동 사겠다고 매주 그게 제 취미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 보러 다니고 구경하고 건축책 이만큼 사고 하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제주도로 은퇴하고 내려갔었거든요. 옛날 아주 옛날에. 그래서 그때 귤 창고를 이제 리모델링을 했죠, 집으로. 거의 제주도에서 거의 초기 살이었어요. 그러면서 독재 패션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스테이 브랜드를 제주도에서 제가 7개 정도 했었고 그러다 보다 보니까 이제 공간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인천에 생각나고 고향에 생각나고 그래서 정말 거리 개념으로 바뀐 것 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요새 그냥 오히려 이상이 바뀌었냐고 물어보는 것보다 요새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저 요새 관심 갖고 있는 거는 교육. 하다 보니 너무 소비가 많은 거예요. 이분과 대화를 하는데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데 이 인풋 자체가 다르면 쓸데없는 이 소모가 너무 세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교육이 엄청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관심 분야는 교육. 또 하나의 분야는 뭔가 나이를 너무 가니까 뭔가 멋있는 걸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통주에 좀 빠져가지고 양조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요새는 그 두 가지가 제 최대 관심입니다. 다른 지역은 저는 경주라는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고 수원이라는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냥 혼자 생각으로는 그리스, 아테네 뭐 이길 수 있는 게 경주 아닐까? 또 피렌체가 경주가 낫지 않나? 그러니까 자꾸만 경주는 자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자꾸만 포항이랑 경쟁하더라고요. 막 주변 도시를 경쟁하려고 그러는데 마인드가 좀 바꿨으면은 나의 경제 상태는 와야 좀. 그래서 저는 경주라는 도시가 되게 멋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뭐 가서 할 생각은 없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수원도 제일 좋죠. 수원은 이제 정조가 만든 도시잖아요.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수원의 가장 큰 특징은 삼성이 있고 인구가 크고 정조가 만든 게 있고 그래서 수원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도 경주가 없습니다. 저기 그러면 이제 노포 올드앤뉴로 이제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노포들이 서울 지역이나 지방에 있는 노포들은 결국은 뭐 이제 원주인이 바뀌면서 뭐 자식들이 이제 또 여러 개 프랜차이즈처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노포 행위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노포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분들이 뭐 서울에 어딘가 가게를 내는 거를 뭐 계약서상으로 서로 맡기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브랜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브랜드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니요 지금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노포랑 저랑 협업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내가 노포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포라는데 왜 노포 어른이 프랜차이즈를 해야 좋아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노포 어른이 돈을 많이 벌어야 노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노포 어른의 마음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포 어른들의 형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노포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바꾸지 않고 노포 어른이 하는 거를 제가 어디가 좀 괜찮아 보다가 그 파트 딱 빼서 멋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취하는 전략은 노포 어른들을 돈을 많이 벌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왜냐면 저는 공공이 아니잖아요. 공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하면 돈을 왜냐면 우동집이 한 달에 300팔면은 안 될 겁니다. 한 달에 한 순수익 2천 나와봐요. 그럼 며느리가 아버님 제가 설거지를 그렇게 들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2세 경영체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좋은 시기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제 기준에서 제가 부족해서 제 기준에서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한테 얼마나 많은 제약이 오겠습니까? 제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들이 다 찾아오죠. 왜냐면 로프로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니까. 그러면 그 대기업에서 뭘 원하겠습니까? 저거 설득시키라고 하잖아요. 진짜 많이. 근데 이제 노포 어른들 중에서 야망이 있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대기업에 꼬이면 좀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분이 있으면 이제 그걸 다치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네.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원하지 않는 분들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제주에서 했던 게 그 스테이폴리오 이상욱 대표랑 하셨던 거죠? 그렇죠. 스테이플러 맞죠. 네. 왜냐면 이제 대표님 아까 협업을 되게 다양하게 했잖아요. 네. 또 아까 서초원에 세성욱 대표님도 뭐 서초원 몇 년 있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 아시죠? 아니요. 스박스테이 한참 네. 서초원 베이스로 거기로 계시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제 다양한 분들 얘기 들어봤고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아까 이 책도 일종의 어찌 보면 이러한 주제에만은 매뉴얼 같은 책이기도 하고 또 진희성 교수님은 우리도 이런 책을 이제 한번 써볼 때 됐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현장에서 계시는 이창희 대표님이랑 김성호 대표님이랑 최성호 대표님은 또 현장에서 거칠게 현장과 마주하면서 또 각자 다 나름의 방법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고민하는 걸 보셨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도 사실 되게 다 다양해요. 뭐 각자 인사는 안 했지만 게임 회사에서 오신 분도 있고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학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증권회사에서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안하면 정말로 이거는 정말 공통된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책은 뭐 저는 아직 다는 못 읽어봤지만 어떤 의미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주제로 이렇게 사람을 모이게 한 게 그 자체만으로도 역할을 한 책이 아닐까. 되게 중요한 책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번역해 주신 조지영 대표님과 그리고 오늘 같이 발표해 주신 모든 분한테 박수 한번 하고 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